네, 안녕하세요. 10월 26일 글로벌 증시 시황 브리핑 및 이슈 체크 카톡 보이스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24일에 달러 원정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유튜브 올려 놓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오늘 빠르고 간결하게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흐름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중동 전쟁이죠. 그리고 정치 리스크,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공석으로 있었던 부분.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일단 해소가 됐어요. 그 정치 리스크 하원 의장이 이제 공석이었던 게 이번에 이제 과반수 이상 표결이 돼서 선출이 됐고 이번에 선출된 사람은 친 트럼프계 인사예요. 약간 극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 자국의 이익을 뭔가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악재가 공석에 대한 악재는 해소됐지만 오히려 뭔가 또 다른 불씨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치적인 리스크랑 약간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뭐 어렵게 지금 선출된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국채 발행이 자꾸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악재가 해소되긴 했지만 완벽한 해소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월스트리트가의 유명한 투자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금리의 단기 고점 시그널을 보냈죠. 트위터로. 공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다 청산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단순히 그런 트위터로 시장이 급반등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과도해 보였고, 물론 뭔가 다른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하방 포지션 청산하긴 했지만,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뻥카의 느낌이 강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그런 누군가의 트위터 하나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일본의 정부가 이제 일본의 국채에 대한 개입을 조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본 국채 금리를 최대 상한선을 1%로 잡아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1.5%까지 높아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일본과 미국을 따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본 국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사주고 있던 일본 자금들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금리가 또 뛸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 또 반복되는 거죠. 국제금리 상승, 주식시장 하락. 음. 그런 측면에서 국채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제 중동 전쟁이 조금씩 확전되고 있는 그런 형세예요. 미국이 이제 최대한 지상전은 이제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이제 권유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마스 거점 공격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을 거의 이제 이스라엘은 준비가 다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미국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줬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보력이 약간 부족하다. 미국 정부의 무능, 이런 걸 보여주는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대한 스무스하게 해결되길 원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전쟁이 커지지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시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구한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현재도 변화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산유국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유가에 관련이 생기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조금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어제도 나왔었는데 이제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은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이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여전히 튼튼하고 심지어 GDP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단 뭐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기준금리의 변곡 포인트인 건 맞는데 이대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에 어디선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가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의 너무나 강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때 기존 24일에 방송했을 때 이제 캐나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약간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캐나다도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도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지금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기준금리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 두 차례 겪었듯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매파적 동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장이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그냥 이틀 동안의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다가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계속해서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계속해서 지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 일단 3시 20분까지는 이게 오르지 못하겠구나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조금 더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래도 국내 증시도 크게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이제 12시 이후에 저희는 어차피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니까 뭐 새벽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이틀간은 거의 급락 수준이었고 이제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예상하고 있지만 가속도가 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온 지표를 봤을 때는 일단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치 리스크가 일단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는 거, 요 부분 때문에 막 이틀간 있었던 급락세가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지속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화요일에는 잠시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을 봤지만 그날 이후는 이제 다시 중장기 관점에서 보듯이 시장이 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달러 원정대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위든 아래든 방향에 맞춰서 이제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무료 추천주도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 그냥 단순히 그냥 시장의 상승을 바라고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 흐름이니까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 확보하면서 명확한 시장의 반등에 대한 명분 있는 반등, 그리고 악재 해소,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미국 경제 지표가 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랑 심리 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약세 흐름을 돌릴 만한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일도 뭔가 브리핑 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브리핑을 드릴 거고 아니면 아마 브리핑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4일에 대한 브리핑 확인 안 하신 분들은 24일에 대한 브리핑도 꼭 확인하세요. 이거 단순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지 단순히 주식만 하시더라도
언제 내가 물을 탈 것이냐, 아니면 현금 대신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나 현재 일시적인 흐름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26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